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표입니다. 자, 오늘 원주 지역 어제보다 3도가량 낮 기온이 낮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7도까지 올라가면서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역시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한때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면서 어제보다는 더위가 비교적 덜하게 했다고 하네요. 또 내일은 절기상 망종이자 현충일이죠. 역시 강원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의회가 최근에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또 철거 예산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반대 시민단체 등에서요. 기자회견을 열고 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이 1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답례 품목을 확대 선정했습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10일이죠.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앞에서 학성 장터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 준비 상황도 점검하도록 하죠. 2월 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최문순 전 강원도정의 역점 사업이었던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지원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는 두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 문제가 많았다고 보고 그동안에 고강도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사업엔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전 지사를 포함해서 일부 책임자급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 의뢰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오늘부터 동북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의 협의 보상 접수를 재개합니다. 원주는 그동안에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중단되었었지만 이 제1회 추경 예산에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 미보상된 31개 필지를 시작으로 지작물과 분묘 등을 순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서 빠진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 향후에 추가 개정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의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보유한 특례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고 또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국제학교 설립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강원도는 추가 개정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특례 발굴 과정에서 국제학교 유치 특례안을 제출한 시군은 원주와 춘천, 홍천, 평창, 양양 등 5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의회가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고요. 이를 토대로 또 최근에 철거 예산까지 이 추경에서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건데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쯤이면 철거를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자가 있다. 이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안을 상정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 이현주 공동대표 연결하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예산, 지난 그 추경 예산에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됐습니다만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7월에는 이 철거를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1963년에 문을 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카데미가 그 지난 4월에 철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철거 예산안은 그 당시에 5월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회의 율법적인 사항
있었고 철거안 자체를 사전 공고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법 55조를 어겼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위법적인 것을 알고도 철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절차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앞선 그 원창무 시장 때에는 이것을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이 좀 철거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최종 결정하기까지 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고 조율했느냐, 바로 이 과정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전 시장님이 이 아카데미와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가 주도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그 아카데미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제안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2023년에는 이 사업을 그대로 주민들의 요구를 더 많이 담고 진행해서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0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광수 시장님은 충분한 소기를 통해서 재조정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수기 과정이라는 것이 전혀 주민들의 요구나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측의 이야기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원주 시민 250명이 원주시청에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 보충의 과정을 요청했고요. 그 공개를 또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공개 거부의 이유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그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4월 17일에 이미 시장님은 철거를 결정했고 브리핑을 한 일주일 뒤에 그런 답변을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수기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할 일체 어떤 뭐 과정이 좀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겠고요. 특히 이제 그 아카데미 친구들이 시정 정책 토론회를 요청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랬죠. 예, 이것이 그런데 그 뭐 주민번호도 기재해야 되고요. 좀 굉장히 그 엄격하게 까다롭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려를 했었는데 이게 또 국민권익위원회 또 판단도 나왔었네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월 1일 날 저희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원주시에 했는데요. 보완 요청하는 것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주시의 보완 요청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3월 7일 날 시작된 시정 정책 토론 청구를 지금까지도 계속 부당하게 개인 정보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시정 정책 토론을 이제 하자는 거였으니까 아카데미 극장이 이제 그 철거냐 아니면은 이 복원이냐에 대해서 좀 토론하자는 건데 이미 결론이 다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 이제 부당하다 했기 때문에 글쎄요 좀 너무 이제 늦었다라는 또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그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지난 24일이군요. 시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절차적으로 이게 좀 위법하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만은 뭐 단순히 그 시민들과의 어떤 그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법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법 55조가 규정한 제출 안건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240회 원주시의회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는 실질적인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안은
계획날에 제출이 되었지만 전혀 사전 공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사전 공고를 하는 이유는 의원이나 주민들의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방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예측 가능한 것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절차상 맞지 않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철거안을 사전에 심사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원주시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 회의 소집 절차와 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4월 11일 날 철거 발표를 했고 4월 19일에 의회가 열릴 때까지는 시간이 7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의위원들이 이 안건이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그런 여건과 기회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했을 때 그 전문가인 변호사는 긴급하다거나 서면 심의를 해야 할 부득이할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네.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고 절차 전체가 위법이고 그리고 안건을 올리기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도 조례를 어겨서 진행된 것인 만큼 알겠습니다. 이 절차 전체가 무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목적이 이제 바뀌는 거죠. 애초에 이제 복원을 해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공유 재산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그 활용 계획을 이제 변경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조급하게 그리고 좀 허술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직접 또 시장에게 질문했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그 절차를 좀 예외적으로 했느냐라고 했더니 좀 그 안전의 위험성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시급하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취지로 또 원주시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까? 그 안전등급, D등급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카데미의 재생 사업과 관련한 과정 안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진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C등급으로만 보강을 하면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무리함이 없다라는 네. 판단이었고요. 그것을 그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한다라고 하는 건 그 철거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그냥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부 또 이제 상인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철거에 또 찬성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어떤 의견이든 찬반 양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을 찬성과 반대를 갈등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 조율하는 게 저는 시정의 정책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대립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친구들은 원주시의 이런 조율 과정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 정책 토론 청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자라는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서로 대립적인 방식으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지난달 말이에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정의당 소속이군요. 무리호정 유정주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게 지금 국회 차원에서 좀 이 부분을 좀 다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회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든 그 원주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자산인 아카데미를 갑자기 이렇게 철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입장이었고요.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은 원주 아카데미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밖에서 아카데미를 보고 가고 그리고 나서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유정주 국회의원과 함께 그 회견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회 문체위에서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의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해달라라고 아카데미 친구들이 요청한 것을 받아서 6월 국회에서 다루어 주겠다라고 네.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근데 또 자칫하면은 이 지자체의 어떤 그 자율권을 또 침해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그 뭐 예산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의지만 가지면은 당장이라도 철거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 차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긴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든 법률적 해석과 관련해서 변호사들을 만나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법적 조치와 관련한 내용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범시민연대는 아카데미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즐겁게 함께 지켜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잘 들었고요. 예,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 이현주 공동대표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올해 초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중이죠. 현재 기부 금액이 원주시 같은 경우는 1억을 넘었다고 하고요. 또 남은 하반기에도 많은 기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답례 품목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50개를 채웠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상반기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중인데요.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활용해 각종 지역 발전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고향사랑 기부제지만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서 많은 지자체가 기부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올해 기부금 2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요. 현재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5개월 만에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430명의 기부자가 참여했는데요. 이 기부자들의 지역 분포 현황을 보면 강원도 54명, 서울 47명, 경기도 33명, 경상남도 8명, 대전광역시 7명 순으로 이 가까운 지역의 기부자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기 답례품으로는 원주 대표쌀인 토토미가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오칠기 공예품과 원주 전통주인 모월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남은 하반기 원주 지역 기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펼칠 계획인데요. 원주시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부제에 대한 기부 혜택과 원주시 답례품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관광 자원과 고향사랑 기부제는 뗄 수 없는 관계로 7월과 8월 관광 자원을 활용한 수량 인사들의 관광지 방문, 지역 행사 및 축제 참가는 원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7월 문막 옥수수 축제를 시작으로 대규모 행사장과 축제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휴가철을 맞아 원주시 소재 휴게소에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기부를 하면은 답례품을 이제 선사하는데 이 기부 품목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요? 네, 기부자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답례품인데요. 원주시도 다른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41개 답례품에서 50개로 답례품을 확대했습니다. 고향의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원주 대표 과일인 치악산 복숭아와 치악산 배, 치악산 사과를 추가했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원주 지역 화폐인 원주사랑 상품권도
제품도 추가 선정했습니다. 또 실제 제품 가격의 15% 할인가의 홍삼 가공품과 또 지역 내 시설 방문 체험권, 또 호텔 이용권 같은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답례품은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가격대별 자세한 품목은 원주 고향사랑 기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직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친지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원주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원주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원주를 많이 이제 응원하고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재정 확충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참여자가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원주시만의 참신하고 특색 있는 홍보 활동과 기부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답례품을 다양하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 이제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만 이 기금 앞으로 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네, 원주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달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하반기 의결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이나 주민 복리 증진, 또 청소년 육성 보호와 같은 사업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하반기에 최종 기금 사업이 확정됩니다. 횡성군의 경우에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횡성군의 고향사랑기금 활용 사업에 아이디어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의 기부 동참으로 원주 고향사랑 기부제는 올해 목표 금액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기부를 하면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또 10만 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최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군요. 12일에 이 학성장터 행사가 진행됩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앞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좀 다양한 행사들, 또 다양한 또 먹을거리들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죠.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고승민 코디네이터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열린 학성장터, 좀 우선 어떻게 마련된 행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이번 학성장터는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학성동 상점들의 상품 판매 및 홍보를 통한 지역 상권 회복과 구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한 행사입니다. 네. 이미 올 초 학성갤러리 플리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세 차례 진행해 많은 주민분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이번에 저희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인근에 위치한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함께 개최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장소는 이렇게 좀 더 확대되는 겁니까? 예. 장소는 이제 이전보다는 더 다른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요. 커져 있습니다. 네. 일정의 장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주인데요. 이제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옛 법원 아래에 위치한 남살로 211 학성갤러리 1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학성동 도시재생센터가 위치한 남살로 203을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고 오시면 편하게 주차 후 행사장에 오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품도 만나볼 수 있고 또 체험거리도 준비되고 있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또 즐길 수가 있을까요? 예. 요즘 이제 챗 GPT나 누리호 발사 성공이 주요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영화에서나 보던 이런 미래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이슈에 맞춰서 이번에 갤러리 공간 한 곳을 미래 체험관으로 꾸며 로봇과 VR을 직접 조작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이 꽃꽂이 체험이나 풍선 아트, 천연 비누 만들기와 같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비빔밥 등이 준비되어 행사 당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학성갤러리 플리마켓이 이번에 학성장터로 굉장히 확대 이제 개편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행사를 좀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학성연토는 이제 고령층 비율이 높은 이 학성동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올 초 개최된 갤러리 플리마켓 행사에서 몇 가지 추가를 하였는데요. 뭐 옛날 과자를 맛볼 수 있는 옛 과자 부스, 그리고 이제 달고나 체험 같은 이색 부스를 추가하였고요. 행사 당일 10,000원 이상 상품을 구입한 분들 대상으로 추억의 뽑기를 통해 경품을 나눠드리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학성연토는 비단 어린이들만 즐기는 것이 아닌 그 어른들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또 초대 말씀까지 함께 해 주시죠. 네. 이번 학성연토는 다양한 상품과 체험을 준비하였으니까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청취해 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방문해 주셔서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 현재쯤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지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또 따로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고승민 코디네이터였고요. 6월 5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